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시황에서는 지난 1월부터 2월 또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또 로봇주 이런 첨단 4차 산업 관련주로 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은 일단 대한전선이라는 그 기업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시황도 좀 많이 했었고요. 이 종목에 의외로 주주분들이 장기 투자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해서 이 대한전선이 최근에 다시 또 그 주식 수를 지금 액면이 100원짜리 아닙니까? 100원짜리를 다시 1,000원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12억 4,400만 주인데 이거를 1억 2,400만 주로 줄여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수익성이라든가 기업의 그 장래성을 보고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이 대한전선 관계자들은 주식수가 많아서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떠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호재와 악재 여부를 떠나서 회사 정상화보다는 주식수를 늘렸다 줄였다 이런 쪽에 우리가 이 조삼모사라는 그 개념을 알지 않습니까?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겠다, 이따 4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주식수가 늘려놓는 것이 늘리고 액면가를 낮춰갖고 이 주가의 그 현재가, 절대가를 조금 낮춰놓는 것이 일반 소액주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이럴 때는 또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는 수익성 개선보다도 늘어난 주식수가 회사의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주식수가 많아도 회사 이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잘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앞으로 대한전선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도 2023년도 들어와서 물론 작년 연말부터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또 드론 이런 등 첨단 4차 산업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지금 시장이 하루 바쁘게 인공지능과 2차 전지, 로봇, 첨단 4차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과연 대한전선은 호반그룹이 인수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회사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요걸 한번 되돌이켜 보면요. 2021년 5월에 호반산업이 기존 주주였던 니케로부터 40% 지분을 인수할 때 약 3억 4,200만 주를 주당 8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당시 대한전선의 주식수가 약 한 8억 5천만 주 정도에 육박을 했었는데요. 근데 호반산업이 2021년 5월에 벌써 이제 2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수 당시에 R&D라든가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서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광통신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케이블과 에너지, 전력 분야의 강자로 우뚝 서겠다. 이런 포부를 발표해놓고 당시 이제 그 대한전선의 재무구조를 보면 자본금이 4,280억이었죠. 주식수가 약 8억 5천만 주. 이제 문제는 부채가 8천억대에 이르는 이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도 그 원가 절감이라든가 계열사 매각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니케가
기업을 흑자 구조로 바꾸는데 주력을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성사시켜야 되니까 매출 1.9조에 영업이익 390억대, 어찌됐든 순이익을 280억대 정도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매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전선은 2021년 5월에 인수하고 이 아주 그 화려한 포부를 밝히고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2022년 2월, 작년 1월, 2월 그때였죠. 감자를 5대1로 감자하고 액면분할을 500에서 100원으로 낮추고 또 거기다가 주식수도 8억주가 되는데 또 40% 유증을 통해 갖고 지금 현재의 12억 4천만 주로 주가 이거를 늘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소액주주들한테 감자라는 그 5대1로 감자를 하면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를 뭐 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으로 액분을 단행을 한 거 아닙니까?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수가 변동이 없고, 액면을 낮춰 놓으니까, 보통은 이제 5대1로 감자를 하면 주식은 5배로 올라가고, 또 이제 원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원래 주가가 1,500원대였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달라진 거는 뭐냐면 자본금이 1244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기존에 4280억짜리를 4200으로 줄이다 보니까 총 자본이 이제 8550억대로. 이렇게 해서 보면 납입 자본이 1244억이 되면서 내부 유보가 8500억으로 바뀌니까 외형상은 재무구조가 개선된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40% 유상증자도 성공하고 하니까 재무구조가 개선은 됐는데 문제는 매출이 2022년도 작년도 3분기 기준으로 물론 이제 그 연간으로 이제 1년간의 그 구조 영업 실적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항상 보면 대한전선은 매출 1.8조에 영업이익 280억대, 당기순이익이 100억대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 100억대라고 하는 건, 당기순이익 100억대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저금리 때는 그런대로 그냥 적자 나는 회사도 많은데, 흑자라도 내면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연일 금리가 올라가고 고금리로 시중 실세금리가 거의 5%대 육박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가총액 1조 8천억,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1.8조 원 정도 내네. 쉬운 얘기로 시장 가치를 1.8조, 우리가 약 한 계산하기 좋게 2조 원이라고 할 때 2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년에 100억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엄청 심각한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억 4,400만 주가 1주당에 여기다 한 1년에 10원을 번다 할 때 124억이에요. 그죠? 124억인데 결국은 그 1.8조 이 2조 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누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걸 은행에다 그대로 놔두면 무위험 수익률로 10억이 넘는 10%면 2천억이 되는 거고요. 그죠? 5%면 500억대의 이자가 그냥 생기는데 아무 위험 부담이 없이. 근데 이 기업이 100억 정도. 이런 거는 상당히 초라한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더 한심한 거는 인수할 때는 뭐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그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그 R&D 투자라든가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포부가 어디로 가고 지금은 다시 이제 이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주식수가 늘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식을 지금 12억 4,400만 주인 거를 액면가 1,000원으로 늘려갖고 1억 2천만 주만 남겨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또 지금 주가가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대신에 주가는 1,500원짜리가 이제 15,000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액면가가 100원일 때는 1,500원이면 저가라는 인식으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몰라도요. 이게 액면가 1,000원으로 된 다음에 15,000원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국내 기업의 주식수가 많아서 안 오르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액면가 5,000원짜리를 일반 소액주주들도 쉽게 사게 하기 위해서 100원으로 낮춰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지금 물론 과거 10만전자에서 지금 6만원, 7만원대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주식수가 전체적으로 10억 주란 말이에요. 10억 주인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고 하니까 주가가 잘 버티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은 지금 주가가 140불 정도 하는데요. 우리 원화로 환산할 때 약 18만 원대인데 주가 전체 주식수가 대략 지금 150억 주에서 약 160억 정도, 억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주식수가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회사의 영업 비전, 수익성 기반이 문제인데, 앞으로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릴 경우 파생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데요. 액면가 100원일 때 이 1,500원이라는 거는 저가라는 인식이 통하는데, 이게 액면가가 1,000원으로 바뀌면서 주가도 10배로 오르게 돼서 15,000원이 되면 저가라는 인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이 시장에서 지금 대부분이 소형주들의 액면가가 대부분 500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1,000원짜리도 자칫 잘못하면 500원짜리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선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그 로봇주 이런 것처럼 이 퍼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그 미래 가치를 아주 높게 부여해서 현재의 그 시장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퍼를 부여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이 철강주라든가 식품주라든가 섬유주 이런 것들이 퍼가 낮은 게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 대한전선은 지금 퍼가 말로는 45라고 여기에 나왔지만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현재의 실적이면 거의 퍼가 100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그 4차 산업, 인공지능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적자가 나지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코난테크 같은 경우가 15만 원대까지 주가가 가는 그런 상황하고, 이 전선주나 철강주가 그 펄을 100 정도로 부여해 준다. 이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한전선을 이 액면가로 1,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1,500원에 거래를 한다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LS전선하고의 비교겠죠. LS전선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지금 퍼도 1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금 대한전선은 퍼가 100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 2천억에서 이 퍼를 그 14 정도로 변화를 주게 되면 지금 2천억을 가지고 연간으로 140억 정도, 100억 정도 이상 흑자가 난다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조 원대의 돈을 가지고 연간으로 100억 정도 벌기 벅찬 회사의 주가가 만약에 이게 1,000원으로 변화가 됐을 때 15,000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15,000원짜리하고 LS 그 우수한 회사도 7,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액면가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지만요. LS전선도 지금 현재 7,000원대지만 이 액면가가 500원이지만 이걸 1,000원으로 환산하면 14,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LS전선하고 대한전선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어느 주식을 선호하겠습니까? 이건 답이 명확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시장의 이 평균에 맞춰 가지고 액면가에 맞춰서 지금 주식 수가 비록 12억 주로 많다고는 하지만 액면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1,500원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거하고 1,000원으로 바뀌어 놨을 때 15,000원에 거래되는 거하고는 분명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쉬운 얘기로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원전선도 액면가가 500원짜리인데 지금 1,100원이에요. 이거 퍼도 마찬가지로 61이고 수익성이 대한전선보다 같은 비율로 환산을 했을 때 그 대한전선의 수익성과 대원전선의 수익성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대한전선이 1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된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15,000원에 매수해주는 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철강주 같은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금강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철강주 보면 평균 퍼가 1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10대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결국은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짜리가 연간으로 100억 이상의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다.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도 지금 7,000원대에서 맴돌고 있는데 과연 대한전선 이 많은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2조 원이라는 넘는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100억 벌고 200억 벌기가 바쁜 그 회사의 주가를 15,000원에 거래시켜줄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12억 주를 일단 1억 2천만 주대로 줄여놓으면 주식수를 10분의 1로 줄이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1억 2천만 주도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실적 개선, 원래 회사가 호반 산업이 인수할 때 다양한 그 비전을 제시했던 것처럼 정말 일반 그 국내 소액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12억 주를 갖다 1억 2천만 주로 낮춰놓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주가가 정상 궤도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라 앞으로의 그 꿈을 먹는 미래를 외자를 유치를 통해서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 세일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게 돼서 유치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의 다양한 지금 현재 많이 진출도 돼 있고 미래에 그 대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국내에서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연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 단순하게 주식수가 가지고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못 오른다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어느 때는 그 액면가를 낮춰가지고 주식수를 늘려놨다가 또 1년도 또 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이거를 10분의 1로 줄이고 또 주가가 10배 이상에서 거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일반 소액주주들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고 하는 점,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 활발하게 회사의 비전을 대외에 알리고 외자를 유치하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대한전선의 미래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대한전선이 그 액면봉합 100원짜리를 다시
1,000원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대한전선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소 쓴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 그 대주주들에게 말한 거다 하는 그 쓴소리로 알고 여러분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한전선의 액면 병합에 대해서 다소 길어졌는데요. 이상 시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